주말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치동의 한 유명 어학원 앞입니다. 학원 벽에 붙은 명단에서 자녀의 이름을 찾는 학부모들. 이들은 모두 이 학원의 입학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타이머가 눈에 띕니다.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 부모들. 오늘 시험을 보는 아이들은 모두 7세, 만 5, 6세의 아이들입니다. 학부모님 퇴실 통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 지고 나가고요. 엄마 얘기해요. 일로 와봐. 한참을 울던 아이는 결국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손주예요? 네, 손주. 몇 학년이에요? 7살. 한 7살 같아요, 보니까. 처음 시험 보는 거라서 떨리는데, 우리 애기도. 잘할라나 모르겠네. 1시간 뒤 다시 학원 앞으로 모여든 학부모들. 가만히 있어. 나도 시험 봐야지. 애 아픈 거 봐야지. 나 이제 맞았어. 나 이제 맞았어. 나는 정말 지금. 그리고 시험 보러 가야지. 나 오늘 친구 없어. 아니, 막 보다 보면 뭐하면 되겠지. 시험을 끝마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흘 동안 이 학원의 시험을 본 아이들만 1,2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어 반이어까지 1800자, 7세까지 가다가 돌리시고 15분 만에 에세이 하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할 시간 다 포함해서. 칠세고시를 봐서 유명한 학원을 가야 된다. 학원을 가기 위한 과외를 또 한다. 초등 때 MC 트랙을 어느 정도 타야 된다. 그게 어릴수록 더 빨리 돼요. 사교육비 연 27조 원 시대. 매년 최대치가 경신되는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교육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 분당에 위치한 한 초등 전문 영어 학원. 이곳은 대치동에서 시작한 한 학원의 분점입니다. 평일 저녁 입학 시험을 위해 많은 아동이 학원을 찾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아직 바닥에 발이 닿지도 않는 아이들. 과연 어떤 시험을 보는 것일까? 시험과 동시에 진행된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해봤습니다. 저희 올해 입학 시험은 총 3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미국 교과과정 기준으로 단어랑 문장이 들어가 있는 독해 시험을 보게 되고요. 어휘, 문법, 에세이, 단문 쓰기 그리고 문장 구성하는 것까지 다양한 항목을 평가받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보는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1대1로 반 이동해가지고 이제 영어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수업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이제 미국 교과서 줄여서 미교반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저희 저니스 교재를 사용합니다. 저니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읽은 거 안 되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적어내야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유명 영어 학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교재는 실제 미국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쓰는 영어 교과서입니다. 학원은 이 정도 수준의 수업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입학 시험으로 판가름합니다.
제작진은 학원 입학 시험을 잘 아는 관계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이 시험이 7세 고시로 불린다고 말합니다. 워낙 준비하는 양도 과정도 너무 고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고돼요? 그 과정이? 네, 왜냐면 외워야 하는 형식들도 많고요. 좀 규칙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편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시험이라는 겁니다. 한 사설 학원에서 판매하는 모의고사 시험지입니다. A4 한 페이지 분량의 긴 지문. 이런 글 여러 개를 읽고 30여 개의 객관식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긴 지문을 한 3-4개 정도 읽고 그거를 이해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질문들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에세이 라이팅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인트로덕션 쓰고 바디 패러그래프 3개 쓰고 컨클루전까지 쓰는 게 기본 틀이죠. 실제 7세 아이들이 시험에 대비해 작성한 장문 시험 답안지입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주입식으로 라이팅도 연습을 해가는 것 같아요. 이 토픽이 나오면 이렇게 쓰자라고 약간 외워가는 식의 형식의 수업이 많죠. 시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까? 일단 7세 아이들이 푸는 현직 교사에게 시험 문제 수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수능 시험 문제랑 같습니다. 문제 유형은. 그래서 윗글의 요지를 물어보고 주제를 물어보고 7번 문제를 보시면 이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이게 만 5세 아이들한테 추론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적인 학대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중학교 영어 교사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입학 전 아이들이 푼다는 게 상당히 놀랍네요. essential이란 단어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나오게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주어를 쓰고 여기 이제 쭉 이제 진주어가 나오는 굉장히 복잡한 구문이에요. 고1 모의고사 정도 나오는 뒤에 장문 독해를 지금 초1 아이들에게 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른바 빅텐이라고 불리는 유명 초등 영어 학원들은 매년 가을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시험 영역은 단어, 문법, 독해, 작문 총 4가지. 1차 지필고사에 합격하면 2차 면접 자격이 주어집니다. 객관식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작문에서 1점이라도 부족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렇다 보니 자녀의 7세 고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에 통과하기 쉽지 않은 상황. 학원가에는 유명 영어 학원 입시를 준비해주는 일명 새끼 학원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10대 초등 영어 학원 합격자 현황. 마치 대학 입시를 방불케 합니다. 유치원 원복을 입은 아이들로 가득한 학원 복도. 한평 남짓한 여러 교실에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하는 애들이 몇 살이에요? 요새 친구들이나 6살 친구. 근데 하나는 타임탑에 그리고 여기서는 1시간 7살까지 있어요. 하지만 이 학원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유명 학원 입학을 위해 또 다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7세 고시에 합격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딱 2가지 고를 설정을 해드릴게요. 다 모으면은 유의어 반이어서 1800자?
그러니까 7세까지 그거 열심히 달달달달 돌리시고 20분 내에 5문단이 얼마나 빨리 달성이 됐는지에 따라서 내가 빅3 정도를 노릴 수 있겠다. 종합반 특강, 원장 직강 등 2018년생 아이들을 겨냥한 광고 문구는 입시 학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 일부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 강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시작해 대형 입시 학원에서 강의 경력을 쌓은 그는 최근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7세 고시 과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6세 어머니들이 계속 전화로 오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6세 반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업 요청을 하는 아이들의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 여기는 중등이라고 적혀있는데 왜 제가 해요? 나름 중고등을 하던 선생님이니까 중고등 교재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중고등 애들한테 쓰던 건데 얘를 지금 7세한테 써야 되는 상황이 왔구나를 느끼는 거죠. 대치동의 분위기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기 해운대도? 네. 3, 4년 전에 부산에서는 그래서 거기 이제 잘하는 애들만 가는 데지 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 영유를 다니고 1학년 때 바로 넘어갈 때 그 학원에 입학을 해야 하는 게 좀 당연한 분위기가 됐어요. 7세 고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시험을 말합니다. 2023년 도입된 만나이 통일법을 기준으로 하면 시험을 보는 아이들은 실제 5에서 6세에 불과합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현상에 그쳤던 7세 고시가 지금은 대한민국 전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바로 대학 입시 때문입니다. 이른 나이에 영어 실력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아야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7세 고시를 끝낸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또 다른 고시를 준비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지난 11월 3일 대치동의 한 수학학원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날 이곳엔 모집 정원의 5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보호자의 손을 붙잡고 온 아이들은 초등학교 2, 3학년생. 학생만 입장할게요. 동일 학원의 또 다른 분점. 아이들은 모두 이 학원의 입학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풀어. 알았지? 더블 체크하고 구하는 값에 준비하고 알아서 해. 초등학교 대상 심화 전문 수업을 내세운 학원. 학부모 사이에선 초등학교 2, 3학년에 이 수학 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마치 성공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대치동에서 문을 연 이 학원은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해 60여 분점을 열며 전국적으로 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학원 분점을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오늘 학원 입학 시험. 아, 시험이요? 원래 입학 시험이 맨날 있는 거 아니고 1년에 2번 있고요. 아, 1년에 2번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들어오려면 편입 시험 같은 거. 큐트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요. 아, 전국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오늘 똑같은 날.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제로 전국 모든 지점에서 치러지는 학원 시험. 이날 전국에서 응시한 아이들은 10,000명에 달합니다. 학부모들이 이 학원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우선 이게 전국구로 나래비가 세워지니까 아이의 수준만 좀 확인하려는 거다. 그냥 다 보는 거지 뭐. 네. 보니까 명단 보니까 애들도 되게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시간 90분 수업 시간은 원래 시간이고 그거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과제를 하고 가는 시간이 있어요. 4시간 정도 되고 그게 얼마 끝나면 시간에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답답하긴 한데 또 서울은 더 심한 거니까.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윤소라 씨. 소라 씨의 아이도 이날 학원 시험을 봤습니다. 집이랑 사뭇 다르다. 일단 초등학교 시험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의 현 위치를 파악해보고 싶고 그러려면 이제 뭐 돈 내고 수학경시대회 보셔도 되는데 문제의 수준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좀 파악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시험 합격을 위해 또 다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성대경씨가 가장 어려워서 제가 봐도 모르겠는데 1년 전부터 거의 준비하시고 여름부터 준비하시고 못해도 뭐 한두 달 전에는 그 뭐 파이널 모의고사 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의고사 문제집을 쫙 추려가지고 내면 이제 그거를 가서 문제 풀고 수업해서 거의 3-4시간 그렇게 한 번 가면 듣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난도가 높기로 유명한 이 학원의 입학 시험. 문제 일부러 어렵게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요? 그래야 더 열광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에 대한. 학교에서는 거기다 적어놓긴 해요. 모두 대부분이 떨어지고 뭐 아이 점수가 진짜 뭐 그 하나 점수 뭐 2.7점 하나만 나와도 잘한 거니까 뭐 그렇게 놀라지 마시고 그럼에도 쉽게 내지 않는 거 보면 그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에 대한 그 열망이 있지 않나. 시험 당일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로 꽉 찬 학원 주차장. 시험을 마친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잘 풀었어요? 아니요, 많이 풀었대요. 많이 어려웠나 보네요. 난 거의 다 찍었어. 난 거의 다 찍었어. 엄마가 듣지 말라 했잖아. 아, 그게 풀에서 했잖아. 너한테 주어진 시간 다 쓰라 했잖아. 아까 풀었어. 이제 되게 풀 수 있는데 몇 개야? 모두 한 두 개. 1번, 2번. 너는 두 개? 그럼 아니, 1번. 학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에 응시한 9,657명의 석차를 공개했습니다. 평균 점수는 19.54점. 100점 만점 중 21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50점만 맞아도 가장 높은 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요. 시험 문제는 얼마나 어려울까?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해당 학원의 시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땠어요? 편하게 그냥. 저만 어려운가요? 실수하기 쉬운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문제들. 초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지만 서울대생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5의 아이들한테 풀리는 시험일 거라고 생각해요. 중3 영재고 입시 문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한테 주는 시험 문제거든요. 영재반 친구들이 약간 사고력 증진 이런 걸 위해서 푸는 시험인가 했는데 초등학생일 거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되게 쉽게 풀리는 것도 몇 개 있었는데 몇 개는 진짜 답의 확신이 전혀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아이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거 풀려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걔네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이런 걸 어릴 때부터 풀면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빨리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원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뭐 대표님 일정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셔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리라고 제가 지시를 받아서요. 다른 학원 관계자들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학원들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아이들을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학원들이 이걸 역발상으로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거부해보자, 거절해보고 문턱을 높여서 오히려 안 달라게 해보자. 실제로 원장님들 모임 나가보면 성공한 원장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분명히 문턱을 높이면 더 안 달라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많은 엄마들이 우리 학원을 들어오기 위해서 다른 주변 학원 다닐 거다. 학원도 일종의 사업인 거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규 고객을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너는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존에 있던 방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면 이걸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이 레파토리가 설득하기 가장 쉬운 구조거든요. 딱 레벨 테스트 진도가 있거든요. 보면은 보통 자기 학년 거 자기 학기 거 잘해서 갈 수 있는 학원들이 아니에요. 선행을 어느 정도 잘 해야 갈 수 있는 학원들이기 때문에 무리한 선행에 대한 그런 관념 같은 게 확산되는 역할을 해요, 그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매일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5분. 남들보다 더 일찍, 더 빨리 선행 수업이라는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서입니다. 상담받으러 왔는데. 네, 맞아요.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내년에 가려고 하시는 거죠? 가려고 하시면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아이의 선행 정도를 묻습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선행은 하고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제가 조금씩. 2학년 거? 네. 그래도 최소한 4학년까지는 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험을 무서웠잖아요. 원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5학년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높은 반을 겨냥했을 때. 손은 뭐 선행 안 해도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얘기 좀 수능 말고요. 수능. 선행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 막 그렇게 되나요? 그게 거기 써있던데요. 선행 안 해도 된다고. 순수한 어머님이시죠. 선행 정도로 해서도 되지가 않아요. 최상위를 달달달달 했어도 안 돼요. 어쩌면 수학 목표라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수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보통 애들이 준비하러 언제쯤 와요? 6살 때부터 6살 때 준비해달라고 와요. 5살도 와요. 네. 한글만 때면 5살도 와요. 어려운 극심한 문제를 이제 뭐 3시간, 4시간 들여서 어떻게 하는지 막 고민해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해서 그 고민하는 힘을 사고력을 높여준다고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맞는 친구들도 있고 안 맞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준비가 필요한 애들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영재고 과고 진학률이 전체 고등학교 학생 중에 0.45%니까요. 100명 중에 0.5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학 사교육 시장에선 마치 공식처럼 여겨지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 6년 과정을 끝낸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을 풀게 하는 학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져보면 무려 14배속의 선행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선행을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만 5세 이전에 사교육을 시작했다고 답한 가정이 65.6%에 달했는데요. 놀랍게도 제작진은 이번 취재 도중 3세, 기저귀를 떼기도 전인 24개월 무렵의 아이들을 위한 입시 전문 학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3, 4세 아이들에게 입시 지도를 한다는 학원입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일명 영어 유치원에 합격시켜준다는 이 학원. 대체 어떤 곳일까? 제작진이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혹시 상담할 수 있어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22년생. 선제 수업 지금 있어요? 바꾸는 건 어떤 거요? 지금 그런 거 이제 예약을 잡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한번 하죠. 수업 시간 어느 정도예요? 시간이요? 평소에는 초반에 분리가 아이가 잘 안 되면 한 30분부터 시작하고 좀 더 잘 되고 이제 조금 하면 그때 1시간 정도. 1시간은 하는 것도 많아요. 혹시 수업비 같은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인증할 수 없는 거예요. 24개월 된 유아도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3세 수업은 어머님 이미 올해 9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룹 레슨 1회로 레슨비가 42만 원에서 52만 원 선이에요. 파리스라고 하면 CBC 단어들 딕테이션하고 알파벳 싱글 사운드 배우고 문장 쓰기 하고 손에 연필을 쥐고 힘을 줘서 선을 올바르게 그어야 되는데 그거는 연습을 시켜야 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가요. 아, 되게 많네요, 네, 할 게 많아요. 그냥 어머님, 사세고시예요, 사세고시. 거의 나중에 아이들 학원에서 살아요. 모의고사, 특강 수업을 받을 4세 아이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영재 테스트 상위 5%의 합격증과 자체 시험을 통과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날도 시험을 보기 위해 많은 아동이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연나이 4세, 실제 2, 3세에 불과합니다. 현재 서울에 6개 지점이 있는 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입시 영어를 전문으로 하던 대형 교육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무조건 영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Have you seen the movie? Yeah, I saw the movie. It was a little bit scary, but I didn't cry. 입학 시험 역시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시험 봤어요? 네. 잘 봤어요? 모르겠어. 이 학원의 한 달 원비는 지난해 기준 약 200만 원. 4년제 대학 등록금보다 2배 이상 비싼 수준입니다. 어디까지 가고 싶니? 중견 교육 기업들이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우며 영유아 사교육 시장으로 진출하는 이유입니다. 입시와 토익을 전문으로 내세웠던 한 기업은 이제 영유아 영어 사교육 시장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전국 유아 전문 영어 학원의 수는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해 현재 847곳에 달합니다. 교육 기업들이 이토록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업태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위기인 시대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그 숫자가 있었으니 영업상에 타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이를 이제 안 낳아요. 안 낳으니까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줘야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이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교육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학령 인구가 낮아지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고등 위주로 입시 전략을 짰다면 점점 내려와서 초등 대상으로도 하는 그런 기업들도 학원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되도록 바로 안 가고 방종임 교육 전문 기자와 함께 동행 취재에 나섰습니다. 한티역부터 도곡역 그리고 도곡역 사이에서 대치역까지 이 디귿자형 형태로 학원가가 포진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총털어서 학원가라고 불러요. 그 안에 1,000개 이상의 1,600개. 1,600개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늦은 오후가 되자 학원가 주변 카페에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학부모를 만나봤습니다. 잘했네. 안녕, 몇 학년이야? 아, 4학년이요? 오래 사셨어요? 대치동에? 저는 저기 시흥리에서 여기 그럼 라이딩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열심히 해도 소위 말하는 스타일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얘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얘 잘하는 걸 많이 보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안개 속을 치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미리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고생하는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도 불안하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기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너무 달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 겁이 나요. 안 해도 된다, 우리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면 된다라고 했다가 가만히 있다 옆에 친구랑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이게 내가 한 달 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럼 더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불안감이. 요즘에 스카이 나와도 시험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 걸 목도한 부모님은 또 거기에서 또 불안감이 큰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주변에서 달리니까 달리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입시도 자주 바뀌는 이 상황도 불안감을 더 증폭하는 것 같고요. 사교육을 하는 늘 부동의 1위는 불안해서거든요. 사교육 업계는 입시 제도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준비 올케어 학원도 등장했습니다. 원서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입니다. 대부분은 대학 수업을 연상케 하는 학원 분위기. 의대 입학을 위한 멘탈 관리까지 해준다는 안내판이 눈길을 끕니다. 여기 한직권 난 집이 초등의대반인데요. 올해 굉장히 달라졌고요. 실은 수요 레인지도 너무 넓어졌어요. 초2부터 거의 초1 엄마들도 상담 오시는 것 같아요. 초등 고학년 교실에선 수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날 아이들이 푸는 문제는 강남 명문고등학교의 실제 중간고사 시험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직접 풀어보고 미리 내신 등급을 만든다고 합니다. 수행평가가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몇 등급이 나왔어요? 4등급이 나왔지. 4등급이면 23% 초과 40% 이내 전교에서. 근데 너 의대 가고 싶어 하잖아. 네.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1등급.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와야 되겠지.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막힘없이 풀어내는 초등학생. 선행은 빠를수록 좋다는 게 사교육 시장의 공식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언제 시작했어요? 올해 5월 시작했습니다. 네. 중등 수학은? 중등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 마지막 수능을 좀 잘 봐가지고 대학교 좋은 데를 가는 거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고등 수상이요. 어렵진 않아요? 푸는 거? 어렵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로 뭐 어떤 거 생각하고 있어요? 의사, 아픈 사람들이 나은 걸 보면은 기분이 뿌듯하기 때문에. 의대의 경쟁을 여기서 하는 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왜요? 좀 쉬우니까요. 문제는. 언어가 안 되는 애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더불어 의사에 대한 갈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거 써서 보내. 아니 애들이 능력이 있으면요 유튜브 하거나 뭐 소설가 하거나 한강 작가처럼 소설가 하거나 하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죠? 연예인 하거나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도 요즘에는 인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의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사를 예전처럼 어머니들이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업의 개념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IMF 시기에 자신의 학령기를 보냈던 학부모 세대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내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 어떻게 사람이 도태될 수 있는지를 본 거예요. 지금의 이런 경쟁지향적인 사회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아이에게 줘야 되라는 그런 불안의식이 사교육을 더 폭증시킨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부채가 있음에도 높은 교육비를 지출하며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뜻하는 에듀푸어. 사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년 사이 학생 수는 4만 명이 줄었지만 사교육비 규모는 오히려 10.8%나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는 27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불안과 사교육 시장의 이익, 그리고 학벌주의라는 삼각구도가 맞물려 대한민국 교육이 더욱더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이의 행복이란 이상과 경쟁사회라는 현실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걸까요? 왔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 영어 요청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되게 재밌어했어요. 잘 적응했고. 하지만 초등 전문 어학원을 알아보면서 아이의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 출발점은 7세 고시였습니다. 저 또한 되게 긴장이 됐고 아이 또한 되게 긴장된 상태로 뭔가 평가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문제는 얘가 레빗 테스트 너무 잘 봐서 탑반에 들어가기 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필기책 뭐 읽고 싶어? 원하던 학원 가장 높은 반에 들어갔지만 아이는 점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성적표가 나오는데 먼슬리 테스트 같은 걸 보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이 반에서 몇 등, 뭐 캠퍼스에서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딱 나오니까 어떤 아이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SR이 몇 점이냐고 너 그리고 무슨 반이냐고 물어봐요. 독서를 좋아하던 아이가 책을 거부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학원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니. 지금은 집에서 엄마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의지를 갖고 사실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다 갇혀서 학원을 막 다 보내서 어렸을 때부터 달려야 하는가. 아이가 공부를 막 하기 싫어지고 지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게 그럼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아 영어 수업을 했던 과외 강사를 만났습니다. 7세 고시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봤다는 그녀. 언어 장애가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둘 다 맞벌이셔서. 근데 원래 똘똘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학습량이 확 높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몇 주 지나자마자 애가 말더듬증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는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말한 거예요. 자기는 왜 내 생각을 이렇게 그 공부 자체를 6살이 했는데 막 싫어하는 거예요. 울어요. 그거 팔면 울어요 애가. 막 그런 경우도 봤어요. 막 울고 막 도망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달래야죠. 어쨌든 돈 받고 일하니까 받은 돈만큼 더 일을 해야 되니까 애를 푸시를 하는데 얘가 스트레스 받는 게 보이고 저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자녀가 생기면서 회의감은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제 아이는 영영 안 먹을 거예요. 제가 10년 정도 수업을 해보니까 특히 학습지 영어 유치원은 상대평가가 많아요. 영어 단어 시험 많이 맞은 친구한테 메달 주고 스티커 주고 그런 상황에 제 아이가 놓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도한 경쟁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국내 소아정신과의 최고 권위자를 만나봤습니다. 이런 방들이 막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업을 본 소아정신과 전문가의 반응은 어떨까? 그 아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주변의 그런 압력이나 압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거라면 당연히 불안 문제나 그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더 심각한 건 어린 시절의 학업 스트레스가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특히 4세, 7세 동안에는 전두엽의 특정 부위들하고 연결망이 초기 단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의 연결망이 이게 너무나 과대하게 자극을 받게 되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그걸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반대로 우울이나 불안에 빠지고 또는 그거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공격성이나 반항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 소아 청소년 정신과 환자 수는 지난 4년간 64.8% 증가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치동 학원가에는 이색적인 시설물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공간입니다. 학원과 학원을 오가던 아이들이 잠시 들러 마음껏 소리를 지릅니다. 야, 여기 애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경쟁도 있고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7세에서 12세 아동 중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아이들 수는 5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학군지로 알려진 강남구의 아동 환자 수는 가장 낮은 지역보다 29배나 높습니다. 아니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너무 말 잘 듣고 너무 착한 애였어요. 중학교 가서 얘가 사춘기를 너무 세게 앓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어릴 때부터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해를 했어요. 자살 시도를 했어요. 사춘기를 너무 세게 앓아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 상태입니다. 우울증, 불안증 이런 식으로. 이런 현실에 다른 선택을 하는 부모들도 생겼습니다. 자, 됐어. 대치동에서 입시 학군 전문가로 활동하는 소위 사교육 전문가 심정섭 씨. 하지만 사교육 시장이 점점 과열되면서 고민은 시작됐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처음 입시를 할 때는 그래도 애들이 눈빛이 좀 살아 있었거든요. 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근데 점점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교실에서 이렇게 엎어진다는 느낌, 점점 막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결국 정섭 씨는 대치동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여전히 불안한 한국 사회. 그가 경쟁 대신 아이의 행복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대치동에서 성과가 난 가정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조용히 그냥 내려오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실패담보다는 그 작은 성공담이 굉장히 부풀려지고 과장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입시 성과가 굉장히 화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만 가면 다 되겠지,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가정들도 너무 많지 않나. 우리 언제 한번 마카오도 갈 사교육 비용과 강남의 높은 주거 비용을 절약해 해외여행 등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게 정섭 씨의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는 어딜 가보고 싶어? 대학을 제가 뭐 수천 명 애들을 보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저도 그렇고 저도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IMF를 만나서 3년 동안 취업이 안 되고 그런 걸 겪어본 IMF 1세대로서 이게 대학을 나오고 학위가 전부가 아니다. 이런 거를 뭐 뼈저리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보다 30, 40대 때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점점 더 치열해지는 현실에서 모두가 정섭 씨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어려운 시험을 봐야 하는 아이들. 이런 한국의 교육 현실은 괜찮은 걸까요? 르몽드지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신문이죠. 여기서 한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 이제는 이런 불행한 아이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죠. 최근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이 최대 0.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차 높아지는 사교육 의존도가 한국 사회의 고질병,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더욱더 커지는 학부모들의 불안. 사교육 시장은
그 불안을 파고들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까지 시험에 몰아넣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실제로 음모론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모든 프로세스가 다 2중, 3중으로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싸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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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성에 여러분들 목숨 걸죠!